안녕하세요. 박영춘입니다. 오늘 제가 좀 새 옷을 입었어요. 이 옷이 제가 좀 배드민턴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정왕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계시는 우리 코치님, 샵도 같이 하고 계세요. 배드민턴 용품이라든가 또 직접 개발한 뭐 신발 가방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판매를 하고 있고, 그 코치님께서 맨날 제가 체육복만, 배드민턴복만 입고 강의를 하니까, 어, 그 옷을 하나 오늘 선물을 주셨어요. 그래서 좀 이쁘죠? 이쁜데 감사드리고, 코치님 내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유튜브에다가 우리 코치님 샵이라든가 레슨하는 모습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시흥시에 있는 물건 3개를 한번 볼게요. 1번, 2번, 3번인데 요게 이제 토지가 100평인 근린시설, 월세가 한 400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요것은 920평 토지, 요것은 1290평 토지예요. 토지인데 농지거든요. 이것도 농지고. 근데 한번 요 세 물건을 한 사람 소유예요. 한 사람 소유인데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물건이 이제 그 신간 요 물건인데요. 사건 번호가 20타경 8947 물건 번호 1번입니다. 물건인데 토지 면적이 100평이에요. 토지 면적이 100평이고 감정가는 약 8억 7천, 약 8억 8천 정도 됐네요. 8억 8천인데, 자, 한번 내용을 볼게요. 이제 근린생활시설이고요. 근린시설이고. 그러면, 여기 이제 이렇게 무슨 설비 어떤 그런 쪽으로 임대를 하고 있나 봐요. 임대를 하고 있고, 위성지도로 한번 볼까요? 위치가 어딘지? 위치가, 네. 여기는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. 여기가 이제 광명 IC 있고, 그죠? 광명 IC 인근이지만, 요렇게 해서 아마 이쪽이 이제 시흥시고, 이쪽이 광명시. 그럴 겁니다. 그리고 이쪽이 뭐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, 지금 수용 예정지죠. 수용 예정지다 보니까 조금 투자하는데 수용 예정가도 산정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한번 물건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앞에 도로하고 접한 게 이게 100평 정도, 약 100평의 근린 생활시설, 그 다음에 근린 시설이고요. 요게 이제 920평짜리, 그 다음에 요 토지가 1290평, 1290평인데 위치는 참 좋아요. 다 맹지는 아니고 다 도로하고 접해 있는 땅이고, 위치는 상당히 좋고,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가격하고,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, 과연 이 토지가 어떠한 공법상 제한이 있는지, 그리고 향후 어떤 그 활용 가치, 낙찰 받았을 때 얼마 가격이 적정한지,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1번 물건. 1번 물건 근린시설인데, 보이시죠? 여기, 근린시설, 그 다음에 물건 번호 1번, 여기 1번이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는 8억 8천 정도, 약 8억 8천. 그리고 평수는 100평 정도 되는데,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입니다. 여기. 그리고 물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임대를 하고 있는데, 자, 한번 볼게요. 아유, 왜 안 떠지지? 보면, 뭐 특별한 다른 건 없어요. 이제 여기 임차인이 396만 원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. 396, 약 400만 원 나오죠. 그럼 우리가 일반 이게 상업시설이라고 한다면 5%의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한 매매가는 한 8억 정도가 적당하겠죠. 그렇지만 요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있다 보니까,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정도 100평에 8억 8천에 지금 감정이 돼 있는데요. 건물이 얼마나 돼 있냐면 볼게요. 건물이 약 한 2억 정도.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이 있거든요. 제시의 건물이 1300. 그러니까 약 한 건물이 1억 정도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토지가 그러면 한 7억 7천 정도 되겠네요. 그럼 토지값만 했을 때는 700만 원 정도. 그죠? 토지값만 했을 때는 약 700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감정이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자, 여기가 이제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. 특별한 문제인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요거 특별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죠. 특별관리지역.
이 특별관리지역이 뭐냐면, 예를 들어서 대규모 이제 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어요. 지정이 됐다가 다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면 또 다시 이제 무분별한 어떤 그 개발이 되잖아요.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개발행 허가 안 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 변경, 그다음에 뭐 토색의 채취, 뭐 그런 것들,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행 허가라고 하죠. 토지의 분할,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죠?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에요. 그냥 현상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. 이 특별관리지역은 통상 10년 동안 지속되게 돼 있습니다. 10년 동안 지속되게 되다 보니까 특별히 개발하기는 좀 어려워요. 그리고 이제 지목은 된데, 지목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다시 주택지구로 지정이 돼서 수용이 된다면 얼마에 과연 수용이 될까? 그러면 150만 원, 제곱미터당 150만 원이니까 공시지가가, 그러면 한 평당 500만 원이네요. 500만 원이니까 곱하기 한 1.5를 하면 한 700만 원, 800만 원, 한 8억 이상, 그죠? 8억 이상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8억 이상의 가치는 있습니다. 8억 이상의 보상가는 나올 겁니다. 그냥 플러스 알파. 왜냐면 건물이니까 한 1억 정도 플러스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최소한 보상은 이제 공시지가에 1.5를 곱했거든요. 그러면 한 이 가격은 나올 거예요. 이 가격은 나오고 플러스 건물 가격 하면 최소한 보상은 뭐 9억 거의 한 10억 언저리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가치로도 이 정도 가격이면 거의 뭐 공시지가 수준이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월세도 한 4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굉장히 투자 가치로서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.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. 특별히 이제 그 권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. 소유권 보존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, 이 이후로는 소멸이니까 특별히 뭐 근저당 인수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지 등기부라든가 건물 등기부라든가 토지 등기부상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지상권이 있는데, 지상권은 같은 농협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이 어떤 근저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선순위로 놓든지 아니면 후순위로 놓든지 그렇게 대부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일 은행에서 지상권을 설정하면 이게 설령 선순위에 있다 하더라도요, 대부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말소됩니다. 99%. 1%는 장담 못 하겠어요.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이걸 낙찰 받고 이게 지상권 선순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 거의 99.9% 말소가 되는 거니까 이 지상권은 신경 안 써도 된다. 왜? 이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물건 볼게요. 두 번째 물건 920평이거든요. 920평 토지인데, 자,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920평이죠. 그리고 감정가는 33억인데, 자, 그러면 9, 7에 60, 9, 4, 36. 한 요것도 한 평당 300만 원 이상씩 감정이 됐네요. 이게 900평을 920평으로 나눠보면 9, 4, 27. 한 33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평당. 농지인데, 그죠? 농지예요. 농지인데, 자, 지금 그런데 농지인데, 이게 이제 하나가, 뭐, 콘크리트 포장도 되어 있고, 막 그런 것 같아요. 보니까요. 여기 보시면, 이제 콘크리트 포장도 되어 있고,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죠. 근데 여러분,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, 이런 농지잖아요. 농지인데, 나중에 지금 농지법이 제가 강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농지 원상 회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안 그러면 과태료가 많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농지 원상 회복을 해서 조금 뭐 과실수를 좀 심어 놓는다든가 뭐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감정이,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 물건에서 특별관리지역이죠. 특별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지정할 수 있는데, 물론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. 이제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곳, 그죠? 해제되는 곳에 무분별한 또 다시 이제 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, 만약에 이제 여기 다시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, 요건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여기 공시지가 45만 8천 원, 그러니까 50만 원 잡고 제곱미터당이에요. 곱하기 3을 하면 3.3이니까 한 160만 원 정도 공시지가.
공시지가 160만 원이면 잠깐만 계산 좀 해봐야 되겠다. 공시지가 160만 원이면 잠시만요. 160만 원. 160만 원 곱하기 한 1.5 해볼까요? 한번 1.5는 240만 원이거든요. 곱하기 920평이니까 조금 한 번 더 유찰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게 보통 이제 1.5를 하게 되면 22억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2배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오겠죠. 한 요 근처 언저리 나오겠죠. 그렇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아마 쳐주진 않을 거예요. 만약에 수용된다고 한다면 농지니까. 그런데 한 가지 수용 감정은요. 수용 감정은 물론 이제 만약에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인근 지역 가서 아마 현장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.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현황평가가 원칙이죠. 현황평가. 실질적으로는 농지로 지목은 농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잡종지예요. 잡종지. 그러니까 잡종지로 평가돼서 감정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상당히 감정가가 이 이상은 될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인근에 수용되는 지역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지역을 가봐서 한번 물어보세요. 대부분 제가 경험칙상으로는 아마 요건 농지라고 돼 있지만 농지보다는 아마 잡종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요것도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특별히 뭐 이제 다른 문제는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지법이 강화돼서 농지 원상 회복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농지 실태 조사를 하면서. 그렇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, 그러니까 아마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아마 그 농취증을 발급해 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발행될 것 같고요. 요 가격은 조금 제가 봤을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920평인데 현황은 잡종지인데 지금은 지목은 농지인데 과연 수용 감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농지보다는 잡종지로 평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잡종지면 지목이 대하고 또는 농지하고 이 중간에 어떤 그런 가격이 형성되겠죠. 그러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 아마 수용 예정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 물건, 요게 이제 1290평이거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것도 이제 농지 1290평 그리고 감정가는 48억, 약 49억 정도 되네요. 49억 나누기 1290평 한번 해볼게요. 얼마인가? 대충 49억 나누기 1290평 약 한 380만원 정도, 평당 한 380만원 정도 감정이 됐네요.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목은 전이지만 아마 잡종지로 평가되지 않을까. 그죠? 또 더군다나 이 일종 154평 이건 제 일정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가격이 책정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작업장도 있고요. 여기 작업장도 포함되어 있고, 그리고 이제 보면 자연녹지 및 일종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용도지역별 면적은 자연녹지, 그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나눠져 있네요. 그죠?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가 접해져 있고, 다 맹지는 아니에요. 이 세 가지 물건이 다 맹지는 아니다 보니까 요 물건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한번 저기를 볼까? 모양을 한번 보죠. 뭐 어떻게 좀 포즈 모양이 그렇죠? 이렇게 지금 거의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거의 뭐 야적장이나 아니면 뭐 물건을 쌓아놓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겠죠. 근데 이 시멘트 포장인가? 시멘트 포장은 아닌 것 같죠? 시멘트 포장은 아닌 것 같은데 직접 한번 가보세요. 만약에 정말 이게 둘 다 아까 2번 물건하고 3번 물건이 잡종지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의외의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좀 뭔가를 좀 제가 확답을 드리고 싶은데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. 근데 통상 수용 감정은 원칙은 현황 평가가 원칙이다. 현황 평가 어떤 현황으로 쓰고 있는지
그 현황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고, 또 하나 이제 더 확인해 보실 것은, 우리가 요즘 수용되는 데가 많죠. 우리 이제 안산의 장상동도 마찬가지고, 저기 이제 우리 시흥, 그 다음에 저기 광명이죠. 광명 거기 밑에 거기도 수용대거든요.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.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진짜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경우는 뭐 도로하고 접해 있고 대출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어떤 물건이든 1번 물건이든 2번 물건이든 3번 물건이든 조금의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수용된다면 더 없이 좋고, 그래서 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판단은 여러분께서 아까 조사하는 방법 말씀드렸죠. 수용은 기본적으로 현황평가가 기본이지만 혹시나 최악의 경우에 공시지가 곱하기 1.5 또는 1.5에서 200까지 감안하시고 입찰가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